자, 이번 시간에는 그 삼각함수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일단 용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시초선하고 그 다음에 동경하고 각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 알았지?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알았지? 좌표평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은 직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초선이라 그래. 시초선. 얘를 시초선이라 그래.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면 위에 임의 한 점을 잡아. 그래서 원점에서 이렇게 연결한 이 직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동경이라 그러는 거야. 동경. 그렇지? 그럼 이 시초선은 기본적으로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시초선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동경은 변하는 거지. 얘는 동경이 P가 만약에 어디 있다면, 여기 있다면 동경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또 P가 만약에 어디 있다면, 이쪽에 있다면 동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얘기지.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시초선과 동경을 통해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각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 각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초선에서, 알았지? 이 동경은 이 시초선을 회전시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P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 동경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시초선에서 얼마큼 회전이 됐냐면 이만큼이 회전이 됐어. 알았지? 이 회전된 이 양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만약에 임의의 점이 이사분면에 있었던 거야. 그럼 동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우리는 이 회전 양이 요 시초선에서도 요만큼 회전을 했겠지.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동경에 대한 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이라는 말 전제에는 동경이 일단 항상 있어야 돼. 그 동경에 대한 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란 얘기지. 임의 점이 또 만약에 여기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동경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회전한 양이 얼마큼 되니까 이만큼이 되니까 이만큼 우리는 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알았지? 근데 이 각을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뭐가 있냐면 양의 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음의 각이 있는데, 이 양의 각은 시초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각을 우리는 양의 각이라 그러고,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음의 각이라 그래.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각이 만약에 30도라고 60도라고 치자. 알았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회전한 요 양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표시하지만 60도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 양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마이너스 300도라고 표시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90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90도, 여기도 또 90도니까 여기까지가 270도겠지. 알았지? 270도 마이너스 270도인데 여기가 90도인데 요각이 60도였으니까 요각이 30도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270도에서 30도 더 갔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때는, 이렇게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표시할 때는 이 각을 우리는 음의 각으로 표시를 하고 뭐라고 표시한다? 마이너스 30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의 각으로 표시할 때는 그냥 60도다, 30도다, 150도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음의 각은 거꾸로 회전한 거야. 알았지? 거꾸로 이렇게 회전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120도 이런 식으로 회전한 양에 뭘 붙인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각을 표시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시초선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고, 알았지? 그 다음에 동경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지. 동경을 긋게 되면 항상 뭐가 만들어진다고? 각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양의 각이라고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음의 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일단은 시초선과 동경과, 알았지? 그 다음에 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에 대한 얘기인데, 이 각도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뭐가 있냐면 특수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각과 일반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회전한 양을 얘기를 해. 회전 양을. 그렇지? 근데 이 일반각이라는 거는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을 표시하는 거야. 동경의 위치. 기준이 동경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시초선이고 이게 동경인데 요만큼 회전이 돼 있어. 요 각을 우리가 그냥 알파라고 얘기를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러면 이 알파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그냥 특수각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특수각은 뭐 30도다, 45도다, 60도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각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 이 동경을 여기서 이 동경까지 이르는 회전한 양을 보면 여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바퀴 돌고 무슨 말 이해됐지? 그리고 요만큼 더 가도 동경이 어때? 똑같게 돼 있단 말이야. 알았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를 더 돌아. 더 돌고 나서 이렇게 와도 어때? 동경이 다 똑같은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30도야. 이거는 그냥 특수각이란 말이야. 그런데 동경 위치를 갖게 하려면 한 바퀴 돌고 330도를 더 가면 되는 거니까 390도도 얘랑 동경이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두 바퀴 돌면 720도고 30도 더 가니까 750도도 어때? 얘는 다 동경이 똑같을 거야. 알았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각이 지금 30도였던 거야. 양의 각으로 표시하면. 알았지? 그런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표시하면 이게 몇 도가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330도가 되는 거지. 얘도 뭐 하단 얘기야? 동경이 다 똑같아. 이 각이나 다 동경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경이 같은 각은 무수히 많아.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하나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각이라 그래. 알았지? 근데 일반각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특수각이 표현이 돼. 일반각에는 항상 특수각이 표현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몇 바퀴를 양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돌았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기본 특수각은 다 몇 도짜리란 얘기야. 30도짜리란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60도 거꾸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30도만큼 더 간 거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알았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보면 그냥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몇 도만큼 간 거야. 30도만 간 거니까 그냥 30도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한 바퀴 돌고 알았지? 그 다음에 30도만큼 더 간 거고 얘는 360도 곱하기 720도에다가 몇 도 더 갔냐면 30도가 더 간 거야. 그럼 요것들은 다 동경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란 얘기고 앞에 표시된 거는 몇 바퀴를 돌았냐를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특수각은 그냥 30도라고 표시하면 되지만 일반각으로 표시할 때는 한 바퀴 돈 게 얼마냐면 2파이야 얘들아. 2파이. 파이가 180도야. 알았지? 그럼 2파이는 360도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2파이는 360도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하냐면 n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n은 정수야. 알았지? 그럼 n이 만약 0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온 거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60도가 되는 거고 n이 1이면 360도가 되는 거고 n이 2면 720도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플러스 30도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 거란 얘기지. 이해됐니?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특수각은 30도, 45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각으로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특수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에 대한 일반각은 몇 바퀴 도는지를 모르니까 2n파이 붙이고 30도다. 얘도 마찬가지 2n파이 플러스 45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특수각에다가 앞에다 뭐만 붙였다. 2n파이만 붙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렇게 생각을 해두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세미 수업하면서 너네들이 좀 헷갈릴 텐데 일단은 요것만 정확히 알면 돼. 60분법하고 호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배울 건데 각을 표현할 때 알았지? 각을 표현할 때 우리는 60분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호도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알았지? 그럼 60분법이라는 건 뭐냐? 도라는 거 있잖아. 30도, 45도. 이 표시를 우리는 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 도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60분법이라 그래. 알았지? 그리고 호도법은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각을 표현하는 거야.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 라디안은 주로 생략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60분법하고 호도법은 얘는 도라는 기호를 뭐 한 거고, 도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각을 표현하는 거고, 얘는 도라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각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각을 표현하는 건데, 도가 들어가 있으면 60분법, 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다? 호도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60분법은 그냥 해석이 돼. 30도면 우리는 요 90도를 몇 등분하면? 세 등분하면 여기가 30도고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30도가 될 거니까 요게 30도고 요게 60도고 요게 90도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120도가 되고 얘는 150도가 되겠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 호도법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호도법에 대한 걸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알아둬야 되는데, 호도법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라디안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 원이 있잖아. 그럼 여기 중심이 있을 거고 반지름 하나 이렇게 거. 자, 요 각을 우리가 R이라고 할게. 이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와 같게끔 요 호의 길이를 이렇게 쭉 한번 거봐. 이걸 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뭐 하단 얘기야?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끝점을 다시 얘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알았지? 부채꼴이 만들어질 텐데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 이럴 때 이 중심각 세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의 자체가. 그래서 이 1라디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대충 57도, 17분 어쩌고 저쩌고 되더래. 알았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1라디안이다 그러면 몇 도다? 57도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알았지? 근데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60분법과 호도법이 서로 호환이 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을 알고 있으면 되냐면 바로 요거야. 파이라는 게 180도야. 알았지? 그런데 잘 봐봐 얘들아. 얘랑 같은데 얘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도라는 기호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60분법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얘는 도가 없잖아. 그냥 파이라고 쓴 거잖아. 180도긴 하나.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뭐로 표현한 거야?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읽을 땐 파이라고도 읽지만 파이 라디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라디안은 주로 생략을 하니까 얘는 원래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데 그냥 파이라고만 읽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180도라고 돼 있으니까 60분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되니? 그래서 60분법과 호도법을 서로 호환하기 위해서는 파이가 몇 도라는 거, 180도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쉽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두자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30도야. 얘는 60분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180도가 파이였단 말이야. 그럼 얘를 뭐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3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3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6분의 뭐다? 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45도야. 알았지? 45도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로 나누면 4로 나누면 45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라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이게 기준이 돼서 얘네 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60도라든가 90도라든가 120도라든가 150도라든가 180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210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쉽게 생각이 나야 돼. 알았지? 그래서 얘는 한번 보자. 바꿔보자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60도를 만들려면 얘를 뭐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90도는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120도는 그냥 편하게 생각해야 돼. 여기다 몇 배 하면 돼? 여기다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뭐가 되고 2파이가 되는 거고, 150도는 여기다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5배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뭐다? 5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80도는 그냥 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몇 배 하면 7배 하면 되는 거니까 6분의 뭐다? 7파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이게 바꾸는데 너무 연연하면 안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될 정도로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항상 정 안 되면 요 세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다가 꼭 생각을 해두고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축분이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파이가 몇 도니까 180도니까 6으로 나누면 30도구나. 얘가 180도니까 4로 나누면 45도구나. 180도인데 3으로 나누니까 60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두자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말자고. 알았지? 다만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거야. 우리가 보면 자, 파이가 180도라고 돼 있어. 알았지? 180도라고 돼 있는데 이 180도는 1도가 180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180도는 1도가 180개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우리가 3을 몇 번 더한 거야? 3번 더한 거야. 5번 더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냐면 15야. 5 곱하기 3이란 말이야. 3을 5번 더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80도는 1도를 180번 더했겠지. 그러니까 1도 곱하기 180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1도는 180분의 뭐가 되는 거야? 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 단초가 되는 거야. 1도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180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30도라 그러면 30 곱하기 1도인데 1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180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알았지? 그리고 똑같은 발상인데 파이가 파이 라디안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1 라디안 곱하기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1 라디안이 파이번 더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80도가 될 거니까 1 라디안은 생략을 해서 1은 파이분의 뭐다? 180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6분의 파이가 있다면 알았지?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1 라디안이 6분의 파이게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 라디안이 파이분의 뭐니까 180도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뭐가 된다? 30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그 다음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려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알아도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머릿속에다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래서 호도법과 60분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1 라디안이 부채꼴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뭐 할 때 같을 때 요 중심각 세타를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얘가 57도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일단 부채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부채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가 얘기를 하자. 알았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채꼴하면 구성을 봐봐 얘들아. 구성을 보면 요게 뭐가 되고 반지름이고 여기도 뭐고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호의 길이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쓰면 반지름 그다음 여기가 뭐다? 호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부채꼴의 기본 요소고 이 부채꼴은 또 어떤 모양이다? 원의 일부분이다. 이 원에서 알았지? 일부분을 뗀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해두자고.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은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그냥 상식으로 당연한 거지만 부채꼴의 뭐는 둘레 길이는 이 길이가 다 둘 다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몇 개에다가 두 개에다가 요 길이가 호의 길이인데 호의 길이 한 번을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2r 플러스 뭐다? 호의 길이 l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기본 구성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봐 얘들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각이 중심각이고 여기가 반지름이고 요 각이 여기가 호의 길이였어.
그러니까 세타하고 R하고 L에 관한 관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성 요소가. 그럼 얘네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알았지? 자, 우리는 얘랑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봐봐, 얘들아. 요 그림을 보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듯이, 자, 첫 번째로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 호의 길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란 얘기지. 그럼 얘는 중심각을 비교해 보면 이 원 전체에 대해서 중심각이 뭐니까 세타니까 이 원주에 대해서 이 호의 길이도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알았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원 자체는 둘레 길이가 얼마가 되고 2파이 R이 되는데 저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호의 길이는 L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누가하고 비례할 거냐면 중심각의 비랑 같을 거란 얘기야. 그럼 원 전체는 중심각이 얼마고 2파이고 저 부채꼴은 중심각이 세타로 돼 있으니까 2파이 R 대 L은 2파이 대 세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써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파이를 약분을 시켜 버렸더니 L은 뭐가 되더래? R 세타가 되더래. 알았지? 즉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하고 이 세타의 관계에는 L은 항상 R 세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세타하고 누구를 안다면 반지름을 알게 되면 누굴 구할 수 있고 두 개를 곱해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알았지? 또 이 식에서 세타를 구하게 되면 세타는 뭐가 되지? R분의 L이 될 거 아니야. 세타를 구하려면 요 R을 양변에 R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R을 구하려면 또 세타분의 뭐가 되는 거고 L이 되겠지. 그래서 이 셋 중에 몇 개를 알면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L은 뭐다? R 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항상 기억을 해두자는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알았지? 이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일 거야.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일 거고 부채꼴의 넓이를 그냥 셈 S라고 한다면, 알았지? 이 전체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었고, 알았지?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L이었으니까 이거 대 이거의 비는 2파이 R 대 L하고 똑같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야. 알았지? 그러면 파이 R 약분하고 파이 R 약분하면 S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 RL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이 식에서 L이 뭐였어 얘들아? R세타였잖아. 그래서 요 L 대신에, 알았지? R세타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뭐가 된다? R의 제곱 세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고? R 세타야. 물론 이 식에서 세타는 R분의 L이고, 알았지? R은 뭐다? 세타분의 L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물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 때 이 공식을 쓰겠지. 근데 만약에 반지름과 중심각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부채꼴에 대해서는 호의 길이와 중심각과 반지름의 관계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자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상식으로 알아두자면 이런 거야. 자, 어떤 철사가 있는데 철사의 길이가 요 길이가 이제 A야. 자, 이 철사를 가지고 우리는 부채꼴을 이제 만들려고 해. 알았지? 길이가 A짜리야. A짜리 이 부채꼴을 철사를 가지고 우리는 부채꼴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채꼴을 만들다 보면 요런 모양의 부채꼴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요런 모양의 부채꼴도 만들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요런 모양의 부채꼴도 우리는 만들 수 있겠지. 여러 가지 모양들의 부채꼴을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철사를 가지고 꺾어 가지고 요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요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요런 모양도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대표적으로 쌤이 지금 기준을 나눈 건 각으로 나눈 거야. 얘는 90도고 얘는 예각이고 얘는 뭐다? 둔각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중심각 자체를. 알았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데 이 호의 길이, 이 길이는 A짜리야. A짜리 철사를 가지고 이 부채꼴 세 종류를 만드는 거야. 그럼 과연 넓이가
어떤 부채꼴의 넓이가 가장 클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가 철새 길이가 얼마였냐면 A였단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A가 된다는 얘기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더하면 A가 되는 거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더하면 다 A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배웠듯이 둘레 길이가 2R 플러스 L이었어.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이 길이가 얼마였냐면 A란 얘기지. 자, 요럴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알았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L이었어. 알았지? 그런데 우리는 L 대신에 이 식에서 L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빼기 2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전개해보면 2분의 AR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러면 R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되는데 최고차항이 음수인 그런 2차 함수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거란 얘기지. 그리고 두근의 합이 얼마니까 2분의 A니까 여기 대칭축은 4분의 A라는 거 알 수 있어. 알았지? 즉 R이 4분의 A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되더라?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R 대신에 4분의 A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 거라면 대입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니 얘들아? 2분의 1 A에다가 R 대신에 4분의 A를 대입하면 4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얘는 8분의 A의 제곱 빼기 16분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 16분의 뭐가 된다? A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야. 자, 호의 길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2R 플러스 L이 A인 알았지? 이런 상태에서 부채꼴에 뭘 구했더니 넓이를 구해봤더니 알았지? 이 넓이는 뭐가 되더래? 2분의 1 AR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되더래. 알았지? 넓이는 이렇게 되더란 얘기지. 근데 이 넓이에 뭘 따져봤더니 우리는 S의 최대값을 구해봤더니 R이 얼마일 때 4분의 A일 때 최대 넓이 얼마가 되더란 얘기야. 16분의 A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말에는 단순하게 이 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R 더하기 L이 A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R이 4분의 A면 여기다 대입해봐. R이 4분의 A면 R이 4분의 A를 대입을 할 거야. 알았지? 여기다가.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A 더하기 L은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L이 A가 될 거니까 L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R이 4분의 A란 얘기는 L이 뭐란 얘기야? 2분의 A란 얘기나 마찬가지야. 알았지? 그리고 R이 4분의 A나 L이 2분의 A나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는 중심각 세타는 뭐였지 얘들아? L은 R 세타에서 세타는 R분의 L이었단 말이야. 그럼 R이 뭐가 됐다는 얘기는 4분의 A가 됐다는 얘기는 L이 2분의 A가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세타는 항상 뭐가 되더란 얘기야. 2 라디안이 되더란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A인 부채꼴은 알았지? 반지름이 얼마일 때 4분의 A일 때 최대 넓이 16분의 A 제곱을 갖는데 그 말은 L이 2분의 A일 때 최대 넓이 16분의 A 제곱을 갖는다는 얘기나 똑같다는 얘기고 세타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 넓이 뭘 갖는다 16분의 A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근데 A 값을 알아도 4분의 A라는 길이를 우리는 잴 수가 없잖아. 우리가 뭐 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알았지? 얘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이거는 확실한 거지. 세타는 뭐다? 2 라디안일 때란 말이야.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 라디안인데 1 라디안이 얼마라 그랬어 우리가? 아까 57도 정도가 된다라 그랬지. 그럼 이게 대략 몇 도 정도가 될 거냐면 114도 정도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 세 개의 부채꼴 중에서 R이 4분의 A라는 거, L이 2분의 A라는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세타가 2 라디안인 건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대충 둔각이 된 거잖아. 그치? 114도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 부채꼴에
이 길이가 A인 철사를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넓이가 뭐가 되더라?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부채꼴에 대해서 우리가 둘레 길이가 일정을 할 때 최대 넓이가 되기 위해서는 부채꼴이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